오늘 세계는 글로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 내에서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머스크를 취임식 날에 쫓아내겠다라는 발언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 기존 지지층 내에서 벌어진 알력의 배경은 무엇이고 머스크가 논란의 정치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결의 정의길 국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스크를 취임식 날에 쫓아내겠다. 누가 이런 발언한 건가요? 머스크를 그렇게 비판한 인물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죠. 네. 지금도 브레이브 바트라고 하는 극우 뉴스 사이트. 아직도 있군요. 그럼요. 예.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백인 민족주의 세력과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운동을 전파한 아주 유력한 인물이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이 브레이트 바트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배넌이 지난 12일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의 회견에서 그 머스크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회견에서 배넌은 머스크가 진정한 악한이다, 아주 나쁜 자다. 우리말 표현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표현. 그 자를 끌어낸 발언을 했어요. 네, 그 자를 끌어낸 게 나의 개인적인 일로 삼겠다. 그래서 머스크가 대선 때 돈을 냈기 때문에 좀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스크를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날 쫓아내겠다. 그가 백악관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처럼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진영 내에서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을 끊어내 버리겠다. 자기가 거기서 앞장서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제 내부에서 그렇죠. 알력이 불거진 거거든요. 배넌, 머스크 모두 트럼프 지지자인데 왜 이렇게 머스크를 비난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민 문제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뒤 전문직 비자 H1B라고 하는 비자 상한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의 전문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들어오는데 제한을 두지 말자 이런 말을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주장이 트럼프 지지층 대부분 이민을 반대하고 있는데 격렬한 반발을 산 거죠. 배넌도 이날 회견에서 H1B 비자 문제는 기술 영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 영주요? 영주니까 봉건 시대 때 영주. 근데 첨단 기술 영주라는 거죠. 이런 기술 영주들이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을 갖고 장난치는 거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술 비자 자신들의 이익에 사용하려고 이 비자 문제를 갖다가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서 머스크는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종주의자들인 남아공 백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벌어진 온갖 일에 대해서 논평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직이라 해도 그 전문직 비자 자체 반대하는 거죠, 배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니까 남아공 잘 알다시피 옛날에 흑백 분리 인종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 백인들을 데리고 와갖고서 왜 미국에서 마음대로 짓거리게 내버려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 출신의 그 머스크 동료들인 첨단 기술 자본가들인 피터 틸, 페이팔을 창업했던 사람이죠. 그 데이비드 sak스, 페이팔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였죠. 이런 사람들도 싸잡아서 다 남아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배넌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첨단 기술 자본가들도 비판을 한 겁니다. 배넌이 머스크를 비난한 직접적 계기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전문직 비자 확대에 찬성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민 제한 주장에 가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 머스크와 다른 지지자들 간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머스크로서는 자기의 그 첨단 기술 회사 테슬라, 뭐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려면 전 세계 전문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싼 값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전문 기술 이민 제한을 풀어야 되는데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다수가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학력 백인층들이고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전문직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도 빼앗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거죠. 정서를 파고들어서 표를 많이 얻었고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너는 바로 그런 트럼프의 그런 불만의 이런 백인층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트럼프 머스크 때리기에 나선 거죠. 배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머스크의 유일한 목적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뿐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기술 봉건주의의 옹호자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지키거나 더 나은 거래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무슨 짓도 할 것이다. 재산 축적, 재산을 통한 권력이 바로 그가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뭐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배너는 자기는 미국을 위한 사람이고 머스크는 미국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가.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차기 정부 내에서 뭐 그런 부자들과 또 불만에 찬 중하류층과의 백인들과의 그 계속 갈등이 불거질 텐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물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를 비롯한 이 빅테크 리더들, 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아까 말했던 페이팔의 피터 틸 이런 사람들과 또 일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스티브 배넌 같은 네. 마가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됐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포함했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첨단 기술 자본가들은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원래부터 이른바 전통 산업들, 이른바 굴뚝 산업들의 자본가들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가서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첨단 기술 회사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거대 자본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도 규제를 좀 해야겠다 이제는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는 민주당 지지 안 하고 이제 공화당으로 갈래.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많이 주장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죠. 실제로 머스크도 민주당 규제에 염증이 나서 트럼프를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머스크가 이미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수장을 맡았는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동수장이죠. 네. 예. 이 기구는 사실상 규제 완화 기구입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혹은 정부 효율위원회 공동수장을 맡은 비벡 라마스 와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 내에 인재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 회사들이 고승려 외국인을 유치해야 된다. 예. 공경으로 여기는 이민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는 스티브 배넌 같은 마가 세력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너는 실리콘밸리가 미국인 일자리를 줄였다. 그래서 니네들이 거기에 배상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은 미국 중산층을 내쫓는 거다. 미국을 갖다가 딴 나라 이민자들에게 점령당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편이라고 하는 트럼프는 말로는 거대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많은 억만장자가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스크와 같은 디지털 봉건주의 영주들에게 압도적인 자유를 선사하고 정부 구위를 맡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지지 세력 사이에서 이제 알력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예. 조정을 해 나갈지 아니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최근 유럽의 극우 정당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또 다른 극우 정당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뭐 유럽 정책까지 이제 개입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온갖 군대 시켜 난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독일의 극우 정당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특정 지역에서는 2위까지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12월 28일 독일 유력 주간지인 벨트함 존타크에 또다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기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매체 오피니언 부장은 이에 항의하면서 사임까지 했습니다. 예. 머스크 얘기는 내가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나도 독일 사회에 발언권이 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극우 정당인 이른바 개혁당을 적극 두둔하면서도 그 지도자인 나이절 페라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점이거든요. 독일에서는 독일 극우 정당도 지지하고 리더도 지지했는데 네. 영국의 극우 정당은 지지했지만 리더는 또 비판했어요. 그렇죠. 약간 이것도 이제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왜 자기 소셜 미디어에서 영국 개혁당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다. 나이절 페라지는 그만한 자질이 없다. 이런 네. 말을 했었습니다. 왜
원래는 이 머스크와 페라지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거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아주 좋게 지내고 또 서로를 친구라 그러고 페라지는 머스크가 자신들 개혁당한테 많게는 1억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폭행, 모기 기사기 등으로 수감된 바 있는 영국의 극우 활동가인데 페라지는 이 로빈슨이 개혁당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일축했는데 머스크는 그를 석방하고 개혁당의 그를 갖다 적극적으로 중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머스크가 상당히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머스크가 그러면서 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비판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머스크는 페라지를 비판한 그날 바로 영국 노동당 대표이자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머 총리를 사임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국가적 수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비판한 거죠? 그 머스크는 페라지와 만난 이후 영국 정치에 관심을 두고서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왔어요. 예. 키어 스타머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리 검찰청 재직 시절에 맨체스터 지역에서 갱단 조직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스타머 총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페라지와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5일 기준 하루 동안 머스크가 한 78건의 포스팅을 했는데 X에 그중에 39건이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겁니다. 약간 좀 스토커 기질까지도 있는 약간 좀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말하는 건 자유인데 뭐 좀 난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스토커 기질까지도 약간 보여주는 게. 미국을 흔들고 있는 머스크가 왜 이렇게 또 유럽 정책까지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넘치는 자금력과 X로 이제 트럼프를 추동해서 미국 정치의 스타가 됐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그 무대를 유럽 국제적인 차원으로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이데올로기도 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사업 이익 때문입니다. 사업이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테슬라 등 기업의 주가가 뭐 50% 정도 다시 또 재폭등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는 이런 자신의 스타 파워를 동원해서 유럽 정치에 기입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나 정책을 수립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독일에 투자했으니까 나도 발언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뭐 그 논리죠. 그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자에서 스타링크 유명한 회사죠. 이 스타링크가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랑 약 15억 유로 정도의 정부 보안 통신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우리 합니다. 돈 2조 2,500억 원. 그렇죠. 예. 트럼프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 출신인 조르자 총리와도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발언을 해줬고. 만났고요. 네.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사실은 유럽 통신 보안 통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연합이 현재 약 106억 유로. 106억 유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사이버 보안 위성 네트워크를 개발 중인데 이것이 아이리스2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스타링크 위성통신 체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로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녹색당에 있는 알렉산드라 게제라고 하는 유럽의 의원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탈리아 정부 국방부 군 당국의 통신망이 그 극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머스크 같은 파시스트의 원형격인 자에게 내맡기는 꼴이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거 그리고 머스크의 전 세계적 차원의 정치 개입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보면 마초적인 극우 성향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는데 하지만 앞서도 말한 대로 트럼프나 유럽 극우 정당 이런 에 대한 지지와 개입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본 이익을 위해서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와 같은 거대 첨단 기술 자본가와 이해가
같냐는 거죠. 얘가 좀 틀립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른바 그 슬라브 지젝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머스크 같은 디지털 봉건 영주와 마가 세력 간의 불가능한 연합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이민 문제나 머스크 소유 사업체들은 국외 투자나 해외 교역들에서 입장이 다르다. 계속 부딪힐 거라는 예상이죠. 머스크나 이런 자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이 반대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또 외국 기업의 값싼 물품 수입들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재료를 싸게 수입해야지 되니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머스크형 디지털 이런 첨단 자본가들은 이 자율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우리한테 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자기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스티브 배넌 같은 마가 세력들은 그 개입해서 규제하고 강력히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사업가죠. 사업가죠. 부동산 재벌이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 마가 세력들 신반 백인 중하층 세력들 자꾸 수용해 줄 수 있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여튼 양쪽의 긴장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나 머스크나 기본적으로 사업가란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즈 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